네, 진주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예수금 잘 지키셨나 모르겠습니다. 참 하락이 좀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된다. 지수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시장을 보다 보면 손이 나가셔서 많이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휴가를 갈 때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될 때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어차피 저도 이 주식시장 보면은 손이 나가니까 차라리 이때 휴가라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도 어쨌든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오늘 팁을 말씀드릴 테니까 차트들을 돌려보시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락장에서도 물론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 10%, 20%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락장에서는요, 개 잡주들이 튑니다.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뭐 동전주, 막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재료 가지고 막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한두 번 수익 내다가 그런 종목 쫓아다니시면 한순간에 그냥 다 날립니다. 차라리 하락장에서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렇게 차라리 수급주나 뭐 좀 무거운 종목들의 반등을 먹으려고 하는 게 저는 차라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K 하이닉스 있죠. 차트가 좀 깔끔하니까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엔비디아가 뭐 하락했으니까 이 개파락 하잖아요. 개파락 해버리면 이렇게 쭉 하락을 해서 물론 지수가 갑자기 돌려주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금요일 장에서는 워낙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 이 분봉상 이동평균선을 꼭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 거 기준으로 지금 이 빨간색이 5분선이고요. 1분 봉상으로 5분선, 요 주황색이 10분선, 노란색이 20분선, 이 하늘색이 60분선이고요. 요 파란색이 120분선, 이게 240분선, 이게 480분선입니다. 요 선들을 봤을 때 하락장에서 요 선들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맞았을 때, 반등을 먹는다고 했을 때는 요 이동평균선을 일단 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매도 타점을 이런 이동평균선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특히 하락 초기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 확률적으로 뚫기 어렵고요. 그럼 언제쯤 뚫기가 편해지냐? 얘네들이 모여 있을 때쯤. 이렇게 오후장 정도 되면요, 얘네들이 쭉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요 모이는 시간대,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 이렇게 장대 양봉식으로 뚫어 올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등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분봉상으로 벌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이동평균선을 뚫기가 어렵다. 자, 요럴 때는 요런 데를 매도 차점으로 잡으셔라.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런 장기 이평선, 이런 분봉상의 요 이평선을 꼭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몇 번 트라이를 하다가 이동평균선에 모여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하락장에서 좀 반등하는 것을 먹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세요. 시초부터 이렇게 시가를 깨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5분분, 10분분 이렇게 맞고 계속 떨어진다고요. 각도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밑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데서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 왜 안 돼요? 이렇게 가파르게 빠진 거는요, 빠진 만큼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횡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각도가 크면 클수록 횡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 빠진 만큼 얘네들이 물량을 모아놓고 에너지를 축적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빠질 때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어때요? 다 못 뚫고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다가 얘네들이 이걸 뚫어 올릴 때쯤은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쯤 이렇게 뚫어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결국엔 계속 지수가 빠지면서 얘는 다시 내려왔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릴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을 때쯤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똑같죠? 시작부터 계속 쭉쭉쭉 빠집니다. 이렇게 각도가 길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횡보 기간은 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걸 기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60분봉 못 뚫잖아요. 계속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그럼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를 매도 타점으로 잡으셔야 된다. 분봉상 이동평균선을. 이해되시죠? 여기도 결국 못 뚫고 내려오잖아요. 이런 데를 매도 타점으로 잡고 짧게 반등을 먹으려고 생각해야지 욕심을 가지고 자꾸 반등을 크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죠. 시가 깨고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각도가 세게 내려오면 반드시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이거 뚫고 올라와서 반등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241선 못 뚫고 내려오죠. 저 앞에도 보세요. 이 이동격도 버려졌을 때 60분선 못 뚫고 못 뚫죠? 못 뚫죠? 결국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된다.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등을 먹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지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번 지지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이동평균선을 반드시 매도 타점으로 잡으셔야 된다. 뭐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럴 때 못 뚫죠. 하락 나오죠. 횡보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뚫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은 이런 데로 잡고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반등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락장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지만 이런 걸 만약에 먹는다라고 했을 땐 각도가 큰 만큼 횡보를 하고 횡보한 곳에서 저점이 형성되는 곳에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모인 곳에서 뚫어주고 그럼 다음 매도 타점은 다음 이동평균선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으면 이런 거를 반등을 먹어서 수익 내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락장이 언제까지 올지는 저도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지금 미장이랑 같이 국장이 결국에 맞물려서 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동안 지수도 계속 빠졌는데 미장 빠지니까 또 더 빠지죠. 그래서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도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조금 안정적으로 예수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